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공의들은 수련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에 불러가야 되는 게 맞고요. 병원은 그 늘어난 정원을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해서 채울 겁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 의료 대책에 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주목해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 그 작업, 그 숟갈 하나 만드는 작업조차 수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그냥 한 줄 찍 써갖고 되는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텔레비에서는 전국 의사협의회 또 의사분들이 주도하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트림요법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온 지 20여 년이 되는 저로서 뭔가 일반 대중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림과 방귀, 인간 몸속의 장내 가스를 30여 년 동안 연구해온 가스의학연구소 이건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냥 부실하게나마 동영상을 몇 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으로 실험 삼아서 찍어본 것인데 그냥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2년여 전에 동영상을 몇 개 올려놓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그냥 그대로 별 반응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찾아보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트림이란 인간이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거나 또 공기를 삼키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입을 통하여 위장으로 들어간 공기가 위장 내에 멈춰 있다가 그것이 다시 바깥으로 식도를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현상을 트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심각한 것이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가스의학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장내 가스를 30여 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온갖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알쏭달쏭한 형이상학적인 트림에 대한 이론과 설명들을 나열해 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을 오도하고 트림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트림을 많이 하면은 무슨 큰 병에 걸리는 것처럼 여기고들 있으면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는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므로 트림이란 무엇이냐? 장내가스가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든 코로 나오든 장내가스가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 혹은 그 가스가 나오는 분출할 때 나오는 소리, 이것이 트림의 정의입니다. 껌을 씹어서 들어갔건 공기를 삼켜서 들어갔건 밥을 먹을 때 들어갔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발생되었건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몸속에 위장이건 소장이건 이 뱃속에 있던 장내가스가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이 트림인 것입니다. 그 장내가스가 대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방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트림과 방귀는 장내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인데,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면 트림이고 항문을 통해서 나오면 방귀인 것입니다. 물론 그 화학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인간 몸속의 장내가스는 상당한 건강상 또 삶의 여러 가지 생명을 지장하는 데에 많은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 즉시로 트림으로 나오건 방귀로 나오건 빨리빨리 배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아까 트림의 정의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껌을 씹으면서 공기가 들어간 그 공기나 뭐 밥을 먹으면서 들어간 공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꼭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를 삼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나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공기를 삼킨다. 인간이 공기를 삼켜서 그 사람들이 자꾸 트림을 많이 하게 되고 잦은 트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기를 삼켜서 그 공기가 목구멍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까지 15cm에서 20cm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 압력으로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의 원리상 인간의 이 침 삼킨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이 공기를 25cm, 20cm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공기연화증이니 기음증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공기를 삼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또 새겨서 아주 불안감에 쌓이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껌을 씹으면서 들어가는 공기도 거짓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공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뭐 보리밥이 쌀밥보다는 공기가 많겠죠. 쌀밥보다는 떡보다는 빵이 공기 함유량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내가스는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발효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연의 원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가스가 장내가스의 9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쌀밥을 먹어도 우리는 쌀밥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쌀밥에서 먹음으로 인해서 쌀밥으로 인해서 가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주식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쌀 성분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자를 먹어도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스량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가스가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어도 그렇고 밤을 먹어도 그렇고 감을 먹어도 그렇고 배를 먹어도 그렇고 무슨 나물을 먹어도 그렇고 무슨 반찬을 먹어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먹는 음식물이 그 사람의 신체 조건과 체질에 맞으면 가스가 발생이 아주 거의 안 되거나 아주 조금 아주 소량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그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체질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맞는 음식일 때는 가스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제가 먹으면 나도 먹을 수 있고 쟤한테 좋으면 나도 좋을 것이고 전부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모두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건강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체질학이 있습니다. 사상체질, 또 8체질, 16체질 이렇게 많은 체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체질이란 체질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던 간에 자기가 먹어봐서 속이 부담스럽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더부룩하거나 빵빵해진다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쟤한테, 내 친구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봐서 가스가 많이 발생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건 나한테는 안 맞는 음식입니다. 그거를 똑같은 체질이라고 해서 계속 왜 이렇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간이 잘못됐나 위장이 잘못됐나 문제가 뭘까 온갖 이상한 알쏭달쏭한 생각들을 많이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다 좋고 영양이 아주 잘 되는 것이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질의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고 야후나 다음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다음은 이제 티스토리로 바뀌어서 그 이후에 작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있고 주된 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인데 제목만 200개가 넘는 장황하고 아주 많은 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사족도 많지만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 장례가스에 관하여 트림과 방귀에 대하여 저만큼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가능하시고 기회가 있다면 일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길고 장황하지만은 가끔씩이라도 제 글을 통해서 장례가스의 진실과 실체에 관하여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트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트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트림을 하는 건데 국민 10명을 앞에 놓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공기방울이 터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5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라 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공기방울 소리를 전혀 못 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저같이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트림 요법을 저하고 대면을 하든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1분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자, 트림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것을 가슴을 퉁퉁 치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가슴을, 이러면 조금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조금 동통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동통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조금 더 잘 나오는 겁니다. 또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지 말고 이렇게 좀 들어서 뒤에 이렇게 걸리는 정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결리지 않습니까? 뒤로 넘기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결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걸리고.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넘겨서 이렇게 걸리는 정도에 놓고 같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지금 저는 사실은 가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스가 어떤 때 많이 있을 때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게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 명치선상에 명치 부위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소화력이 나쁘고 위장염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위암이나 이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명치선상을 두들겨 보면은 다 통증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하여간 동통이 있는 부위를 통통 두들기면서 이렇게 트림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 50% 정도의 사람은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로선상에 명치선상에 부위들, 갈비뼈 있는 부위를 이렇게 동통이 있는 부위들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억지로 트림을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 이건 세발의 피, 조족지혈인데 가스가 많을 적에는 뭐 정신을 못 차리도록 터져 나옵니다. 또 트림이 그때 딱 나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다가 한참 있다가 또 구르륵 하고 나오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트림은 지진의 원리와 화산 폭발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많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트림을 못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기방울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트림을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알게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답답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꾹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가스가 없어서, 위장 내에 가스가 별로 없어서 트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한 10%, 20%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위장에 가스가 별로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까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소화력이 좋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장 장애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소화력이 좋아서 대장으로 음식물들이 잘 빨리빨리 내려가서 소화가 잘 돼서 대장 내에 음식물이 그 찌꺼기가